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6월 17일,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뤄볼 주제들은요, 캐티 우드, 돈 나무는 하죠. 테슬라 싹 팔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FSD가 유럽을 곧 평정한다라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가?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줬는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거의 피바다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주식시장이 뭐 아주 피가 철철 흘리듯이 뭐 아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요. 오늘 전반적으로 1%에서 한 3% 사이에 이렇게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시장 자체가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빅테크들 M7 전부 다 빠졌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33 빠졌어요. 뭐 이 정도면 그냥 그 정도 빠진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요. 이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 있죠. 어저께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여기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처럼 또 그냥 많이 빠지면은 또 들어온 주식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투자 상황이든 간에 그런 현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동안 나 반도체 주식 더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는데 또 떨어진 거죠. 그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상승폭은 그래 크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반도체 주식은 그나마 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1%, 2%, 뭐 이 정도 수준이죠. 마소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3.79%. 많이 빠졌죠. 마소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마소가 지금 거의 아마존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 보세요. 1.10% 빠졌고요. 자, 애플은 늘 항상 또 독보적이니까 애플 이따가 한번 또 매크로 들여다볼 거고요. 자, 구글 2.53% 빠졌습니다. 오늘 구글이 조금 더 빠졌죠? 자, 오늘 근데 메타가 많이 빠졌습니다. 5.44%. 자, 요즘 메타가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 전체 탑10에서도 완전히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빅 M7에서도 많이 전체 시가총이 밀려있고요. 자, 아마존 보세요. 3.4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존, 구글, 마소들은 3%대. 거의 혹은 5%대까지 빠졌고요. 테슬라도 오늘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선방했습니다. 2.05%. 테슬라도 좋았다가 뒤에서 또 흘러내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초반에는 몇 프로 안 빠졌거든. 0. 몇 프로를 빠지다가 뒤에 흘러내리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M7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가 빠졌죠. 작은 주식, 오일 가격, 오일이 할지 여러 개 다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새 연준 의장이 들어가서 첫 번째 미팅, 오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 연준 의장 발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동결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발언들이 조금 예민한 것들이 있었어요.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기대가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금리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오늘 그냥 동결로 갔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뒤에서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흘러내린 게 아니라 다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들 소식과 경제 상황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야 될 것은요, 연준 미팅이 새 연준 의장 들어서고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자, 오늘 새 연준 의장 아주 신선하게 등장해서 다양한 질의응답들에 응답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연준 미팅이 끝나고 몇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이러면서요. 갑자기 전체 주가가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전체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뭔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그냥 그래도 미적미적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미국 주식이 쌩한 거는 the news that 9 out of 18 FOMC members who submitted economic projections saw a rate hike coming by the end of the ye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명의 FOMC 멤버십 중에 9명이 즉 18명 중에 9명이니까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9 out of 18인데 18명 중에 9명이
올해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름 지나고 하반기쯤 딱 가게 되면 금리가 인상으로 간다? 제 이 얘기 소위 말해서 흘러나오면서요. 주가가 오늘 갑자기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가가 벌써 꺾이길래,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연준에서 뭐가 나왔구나.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 말은 물가가 계속 압박이 돼서 이번에 왜 오일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어떤 흐름이어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18명 중 9명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완전히 폭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1%에서 한 3% 내외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 그런 것들 오늘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한마디 좀 더 들여다보겠지만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또 긍정적인 게 있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 같이 공존했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오늘 연준 의장 발언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이거 옛날에도 했던 비슷한 얘기였는데, 자,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또 나왔거든요. 자, 보십시다.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I've said for years. 수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왔대요. 본인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연준 의장 되기 전에 인터뷰들에서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왔어요. 자, 어떤 얘기냐? Inflation is choice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선택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 bet it is. 그게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선택사항이다라는 거, 선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얘기가요, 시장에 사실은 부담을 주면서 동시에 뭔가 또 희망도 생기면서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모호한 언어면서도 명확한 언어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요, Inflation is choice. 인플레이션이 선택이란 말은 자 우리가 흔히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오른다고 할 때 이유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도 전쟁 때문이고 뭐 예를 들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또 뭐 관세 때문에 오르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그런 소위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당연히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케빈 월시가 인플레이션의 선택이란 말은요, 무엇을 함의하고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외부적 사건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 소위 말해서 뭐 전쟁이며 뭐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소위 관세로 인해서 물가 오르는 이것도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적인 요인들은 다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길게 아주 장기간 동안 물가 압박,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은 선택인데 그 선택이 뭐냐? 정부의 정책,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요. 트럼프랑 뭔가가 그 흐름이 어떤 커먼 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의 압박을 부담을 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선택이란 말은 정부의 정책, 연준의 정책인데 자, 만약에 정부가 뭔가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을 계속 풀어버리고 절제를 하잖아요. 돈이 풀리면 물가는 장기적으로 누적돼서 나중에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로나 때 돈을 쏟아부었더니 나중에 물가 상승 폭등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연준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양적 뭐 완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연준이 어떤 뭐 소위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해버린다. 저금리가 유지해버리면요.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풀리죠. 사람들은 싸니까 막 빌려가지고 투자를 막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산 가격이 막 폭등하겠죠. 그렇게 원래 이제 이 상승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정책 또 재정부 이 어떤 트레저리 그 이 재무부에서 돈을 또 많이 푸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소위 정책에 의해서 물가는 길게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가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가 올리는 거 돈 풀고
또 뭐 양적 완화시키고 금리 낮게 유지하면은 무조건 물가는 오른다. 결국 시간 지나면은 반대로 하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명확하고 멋진 표현인데, 자, 투자자들이 들을 때요. 처음에 들을 때는, 저게 뭔 소리지? 그러면 지금 최근에 물가가 갑자기 올랐는데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막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근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건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트럼프랑 같은 얘기인데, 관세 때문에 올라간 것도 일시적인 거고, 전쟁 때문에 이란 때 기름값 오르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면 이거는 내려간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볼 때는 이 전반부에 이걸 보게 되면 트럼프랑 같이 가니까 결국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전쟁이 그만두고 뭐 다 멈춰지면 결국은 금리 내리겠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위 말해서 물가는 조절되니까, 우리가 지금 물가가 좀 높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처음에는 좀 움찔했죠. 왜냐, 앞부분에서 18명 중에 9명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초이스라고 놓고 봤을 때에 이 얘기를 놓고 보면은 어쩌면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거든요. 근데 아마 좀 지나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기름값이 떨어지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오늘 주식은 떨어졌는데 선물 시장은 뛰고 있어요. 선물 시장 급등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냥 모든 게 다 클리어하고 명확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요, 뭔가 흐릿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흐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지켜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돈나무 누나가, 캐티 우드가요, 이 스페이스X 주식을 쓸어 담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댓글에 자꾸만 뭔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댓글에다가 막 달잖아요. 댓글에다가, 아니, 캐시, 돈나무 누나도 테슬라가 뭐 10배 간다고 해놓고 3,000불, 4,000불 갈 기업이라고 해놓고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았다고, 그리고 스페이스X 샀다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댓글을 달면 다른 사람이, 선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걸 보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피곤해지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댓글 중에 막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만 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 공동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제 이렇게 너무 막말한다거나 너무 막 나가는 사람들 있죠. 아예 그냥 경우가 없는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인상 찌푸려지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정말 그냥 맨날 만났다면 부정적인 얘기, 만났다면 그냥 자기 힘든 얘기, 뭔가 이 대화는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만나기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댓글 문화에서도 보면은 그냥 매번 눈만 뜨면 그냥 부정적인 댓글만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가짜 뉴스를 들고 와가지고 진짜 뉴스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립니다. 특히 이번에 돈나무 누나가 본인의 그 주식 다 팔아가지고 테슬라 주식 다 정리해서 스페이스X로 갈아탔다. 자, 이 얘기가요, 미국 언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나오니까 결국 한국 언론들이 그걸 카피한다 그랬죠. 카피가 퍼뜨리니까 그 일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유튜버들이 막 그걸 또 만들어가 전달해 버리니까 정말 뭘 모르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유튜버가 한 얘기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하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더 오히려 위협시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진짜 돈나무 누나가 테슬라 주식을 다 팔고 이 스페이스X를 샀느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ARK Invest죠. ARK bought a 529 million SpaceX for 4 funds and sold 60 million Tesla in one of the 4 funds입니다. 자, 여러분, 이 ARK Invest 돈나무 누나가요,
제가 이건 지난 금요일 날 분석해 드렸었죠. 자, 4개의 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 4개의 펀드 말해 드렸죠. 그때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주식을 쓸어 담았다. 금요일 날. 보통 이날 막 그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롬바론도 1조 달러. 1조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 그러니까 1 빌리언어치를 샀다 그랬죠. 여기는 그 절반 정도 아크 인베스터가 산 거고요. 그때 대부분 막 이 1조씩 다 샀어요. 10억 달러씩이요. 근데 아크 인베스터도 또 이 5억 달러 이상을 쓸어 담았는데, 자, 근데 이때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았어요. 얼마나 팔았냐? 16밀리언입니다. 1600만 불어치 정도를, 자, 모든 펀드에서 판 게 아니라 one of the four funds입니다. 그 4개 펀드가 있거든요. ARK K, ARK W, ARK X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4개 중에 한 군데에서 1600만 불어치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스페이스X 주식을 산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이 얘기가 흘러가면서 돈나무 누나, 저 캣듀드가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 그리고 스페이스로 갈아탔는데 이제는 테슬라는 끝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지만 오늘 영상을 또 못 본 사람들은 영원히 또 막 그렇게 얘기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보라는 게 요즘은요, 본인들이 선별적으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또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 채널이 컨시스턴한가,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가, 연속성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종일관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똑같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스페이스X가 상장했으니까 같이 가져가야 돼요. 지금 뭐 엔비디아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지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뭐 돈나무로 다 팔았다는 건데, 자, 보시면요.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그 파란색 하얀 단계 AMD입니다. 자, ARK W가 그렇고 이게요. 근데 AMD, Advanced Micro Device죠. 이게 이제 AMD인데, AMD가 지금 보세요. 8.09%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1600만 불어치. 1600만 불어치면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0. 몇 프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테슬라 주식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7.71%예요. 전체 지금 현재 이 ETF에서요. 자, 그 메인도 아니고 ARK W인가 여기에서 뭐 테슬라를 파는데 지금 테슬라가 포지션이 2등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언론들은 그냥 돈나무나가 주식을 테슬라 주식 다 팔았다 이렇게만 가버린다고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돈나무나 자료를 갖고서 보면요, 다른 ETF 메인 있죠, 시그니처 ARK K나 이런 데서는 하나도 안 그대로예요. 근데 요 지금 한 ETF에서 1,600만 불어치 그냥 0. 몇 프로 정도 되는 거 조금 팔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스페이스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2등으로 내려갔어, 테슬라의 그 포지션이. 근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원래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팔아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7.7인데, 자, 위에 파란색 AMD랑 0. 지금 뭐 한 3, 4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34, 0.34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게요, 왜 이렇게 2등으로 내려갔냐면, 원래 AMD가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AMD 주가가 최근에 뭐 진짜 미친 듯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1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그냥 테슬라는 그대로잖아요. 뭐 400불대 초반에서 뭐 아래 위로 이제 지금 오히려 또 안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파니까 지금 AMD가 올라서 2등으로 떨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2등으로 내리고 필요 없어가지고 팔고 또 테슬라가 미래가 없어서 다 팔아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든 지금 메인 ETF는요, 테슬라가 1등이에요. 넘버원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지금 2등으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테슬라가 또 오르면 또 바뀌겠죠. AMD가 내려가고 하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price is spinning this라는 겁니다. 지금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걸 퍼나르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도. 돈나무 누나가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았다. 막 2등으로 떨어졌다고. 이제는 스페이스X가 1등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스페이스X 소유는 지금 여기서도 순서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AMD가 8.09%인데 얘가 1등이에요. 그리고 테슬라는 2등이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현재 1등 아니라고, 요 안에서도 지금 순위도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착각을 하면서 이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왜냐? 그 여러분들이 듣는 채널에서 거짓 정보를 전달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세뇌가 돼가지고 막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퍼뜨리고 다니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만들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아나운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뉴스처럼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진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 그러죠. 요즘은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조금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사한 게 돌아다니니까 뭐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거는요, 그냥 평소에 꾸준한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는 이상한 데서 자꾸 듣고 와가지고 그런 걸 막 남기면요. 자, 커트를 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혼돈스러운데 더 자꾸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매너도 좀 지키시고요. 뭐 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왜 들어요? 저도 제가 듣기 싫은 유튜브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들어요. 왜 듣습니까? 왜 듣냐고요, 그런 걸요. 아예 그런 데는 댓글 자체도 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건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 아까 연준 의장도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초이스라고, 선택이라고. 모든 게 보느냐 안 보느냐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계속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 자꾸만 그게 뭐 무슨 뭐 이 옛날에 태양광 에너지, 태양전지사, 뭐 에너지 소위 배터리죠. 배터리 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팔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자고 테슬라가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 그냥 계속 홀드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지금 굴 때는 아니잖아요.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나무 누나가 주식을 자신의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주고 샀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진짜 오히려 모든 지금 ETF에서 다 1등에 다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틀림이 없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얘기인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왜 정 교수는 스페이스X 얘기만 하냐 이러는데 요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기가 스페이스X가 상장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이 시기는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투자하건 뭘 투자하건 간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세요. 어차피 우리 CEO잖아요. 테슬라의 CEO고 스페이스X CEO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그때는 같이 다뤄야 되는 거고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스페이스X도 10배, 20배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지금 공부를 해둬야 이따가 투자할 기회가 오게 되면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금리 인상 구간이 온다.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요. 그때 쓸어 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사요. 왜냐? 스페이스X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구장창,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꾸만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얘가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가 생일 파티예요.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스페이스X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뭐가 이게 여러분 테슬라가 안 좋기 때문에 스페이스 얘기를 X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여전히 또 테슬라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주인공일 때가 옵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걸 가지고 급발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A coming release of FSD will remember your parking preferences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최근에는 스페이스X 상장하고 스페이스X 얘기만 하다가 자,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FSD에 이제 앞으로 출시될 이제 더 앞선 우리 버전이 더 좋은 거 FSD가 will remember your parking preferences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파킹 취향을 그대로 기억할 거라는 거죠.
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크롬이나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 소위 비밀번호나 이런 걸 쳐놓으면은 그 외 컴퓨터의 그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기억을 하잖아. 그래서 다음에 들어갈 때 기억한 상태에서 그냥 누르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FSD 인공지능이 안에 작동해가지고 그대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The car goes to the right location at your home, office, school drop-of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FSD가 인공지능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자동차가요. 그냥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 어디에 어떤 로케이션에 파킹하는지 예를 들면은 저희 집이 사실 주차를 차고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라지에다가 그라지를 올려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옆에 또 야외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외에 주차하는데 내 선택이 뭐냐 할 때에 보통 이제 나는 이 그라지에다 주차한다. 이러면은 그라지에다가 이제 얘도 무조건 기억해서 하겠죠. 아, 우리 주인님은 그라지에다 항상 주차하는 거야. 항상 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 오피스를 간다. 내가 출근한 오피스가 있는데 항상 나는 파킹을 저쪽 오른쪽 코너에다가 항상 댄다. 습관적으로 이러면요. 얘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오른쪽 근처로 가가지고 그 오피스 근처에 주차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드랍오프나 픽업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픽업하거나 드랍할 때. 보통 아이를 드랍오프 할 때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위치가. 보통 이 차가 딱 해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주소를 칩니다. 학교 주소를. 그러면 아이를 아침에 드랍오프 할 때는 그 드랍오프 하는 데다가 이 차가 딱 멈추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내리고 이제 픽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 아이를 픽업하는 장소가 딱 있거든요. 뭐 나무 앞에 그 스트릿에 파킹을 한다. 얘가 다 기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FSD 버전은 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실 결국은 지금 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요거 좀 바뀌고 저거 좀 바뀌고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피드백을요. 로보택시에도 받고 있고 FSD에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하나를 다 개선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파킹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착역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디를 간다. 뭐 LA 공항에 간다.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내리는 지역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파킹닷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요. 정확하게 얘가 기억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자율주행에서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Destination parking is by far the biggest reason people now intervene with FSD입니다. 지금 현재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가지고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다른 것들은요. 거의 손댈 게 없어요. 뭐만 있냐. 종착지 있죠. 종착지가 집이냐, 교회냐, 학교냐, 뭐 병원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마지막 지점에서 항상 이제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이제 빨리 파킹 빨리 들어가야지. 왜냐면 약속도 있고 하니까요. 그 지역에는 정확히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차가 큰 파킹닷으로 갈 것이냐, 스트리트 파킹으로 갈 것이냐, 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늘 가던 곳이라 그러면은 자 그곳에 대해서 이제 얘가 이 사람은 스트리트 파킹을 좋아해. 이 사람은 뭘 좋아해?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로보택시나 테슬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착역 파킹 문제만 해결되면요. 사람이 손댈 게 없죠. 주변에 우리 아는 지인도 하는데 꼭 그 본인 그라지까지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앞에까지는 딱 가는데 멈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는 주소지에 주소를 쳐놓으면은 얘는 그라지까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되면요. 테슬라는 그냥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Critical Safety Interventions are extremely rare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로보택시나 테슬라 자율주행에 있어서 심각한 안전 때문에 개입하는 문제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타보면요. 이제는요, 사람이 어떤 심각한 위험이 도사려가지고 개입한다, 빨리 핸들을 잡는다,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요, 수준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의 테슬라 FSD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정말 어떤 예민하게 위험해가지고 개입한다? 이거는 이제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별것 아닐 것 같은 파킹lot 있죠. 최종 파킹lot. 이 최종 파킹락만 가장 큰 이슈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도 요거만 해결되면 테슬라는 이제 손댈 게 없습니다. 이게 로보택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어느 시점에. 대량으로 뿌리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최고예요. 그냥 이거는 다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길게 보고 투자하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뵐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